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가 끝나는 이 시기에 제가 여러분들께 아주 기쁜 소식을 누구보다 먼저 전해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K9 자주포 정말 지금 세계적인 히트를 치고 있죠. 그런데 K9 자주포를 이미 구입해갔던 인도가 이 K9 자주포 추가 구매 단독 후보에 올랐습니다. 단지 수량이 150대가 될지 250대가 될지 이게 정해지지 않았을 뿐이지 또다시 우리 K9 자주포가 초대박 잭팟을 터뜨리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려스러운 소식인데요. 이란과 러시아의 무기거래, 특히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지금 러시아로 간다? 이거 좀 우려스러운 소식입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는데요. 튀르키예가 우크라이나의 바이락타르 중에서도 아칸시라고 하는 무인기를 수출한다 라는 소식에서부터 미국과 일본이 사상 첫 유무인 합동 해상훈련을 하는데 여기에 미국의 무인 전투함이 등판한다 라는 소식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현지 기술 도입 생산 형식으로 바이락타르 아킨시 무인 공격기를 도입한다는 소식입니다. 기존에 운용 중인 TB2 드론보다 무장 능력과 채공 능력 모두 크게 강화된 버전이어서 실전에 투입되면 러시아군에 상당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이 현재 배치 중인 아스튜드급 공격 원잠을 대체하고 호주에도 오커스 잠수함으로 제공하기 위해 개발하기로 한 차세대 SSN 오커스 잠수함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입니다. BAE 시스템스와 롤스로이스, 밥콕 마린이 함께 참여한 이번 계약 규모는 40억 파운드 규모인데요. 영국은 이들 업체들과 오는 2030년대 말까지 차세대 공격원잠 초도함을 완성하고 2040년대 초반 호주에 관련 기술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싱가포르가 60대를 운용 중인 F-16CD 기체 전량을 V4양 수준으로 개량하는 성능 개량 사업을 마쳤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개량을 통해 기존 미국제 무장은 물론 이스라엘제 무장과 항공 전자 장비 운용도 가능해졌는데요. 싱가포르 당국은 40대의 F-15SG와 함께 운용되는 F-16CD 플러스 모델이 당분간 싱가포르 영공 방위의 중추적인 전력으로 계속 활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내년 국방 예산으로 올해 대비 68% 증가한 10조 8천억 루블을 책정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돈 104조 원이 넘는 금액으로 사상 최대 규모의 지출인데 러시아 안팎에서는 현재 러시아 정부가 이만한 지출을 감당할 능력이 안 될 것이라는 경고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이 최근 일본에 전개된 미군 무인 수상점 2척과 사상 최초의 유무인 협동 전투 훈련을 실시했다는 소식입니다. 해상자위대 최신형 호위함인 쿠마노함과 미 해군 연안전투함 오클랜드, 무인 수상정 레인저와 마리너가 참가했는데 사상 최초로 이루어진 이번 훈련, 과연 어떤 시나리오가 적용됐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 비행기가 바로 아킨시인데요. 바이락타르에서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TB2 드론 보내서 굉장히 빅히트했죠. 그런데 TB2 드론의 아쉬운 점이 너무 작다. 그래서 강력한 무장을 사용할 수 없다. 강력한 무장이란 건 뭐냐? 덩치 큰 무기가 강력할 수밖에 없죠. 멀리 날아가고 또 탄도 중량 크고 하다 보니. 그래서 그런 TB2의 아쉬운 점을 그대로 보완한 아킨시입니다. 똑같은 바이락타르에서 생산하는데 이 아킨시가 보시다시피 여기에 무장 많이 달려 있는데 거의 270km 날아가는 장거리 순항미사일까지 장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단 우크라이나에 몇 대 기증해주고 그리고 이걸 우크라이나 현지 생산하는 것으로 했다라는 건데 그 기증해준 이 아킨시가 거의 베타 테스트 하는 거죠. 아무튼 러시아는 굉장히 큰 적을 맞이하게 됐다라는 소식인데 이 아킨시가 어떤 무인기냐? 사실은 우리도 또 우리뿐만 아니고 전 세계 누구든지 이제는 무인기로 가야 되는 이런 시기인데 이 아킨시가 어떤 비행기인지 이번 알기 쉬운 무기백과를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기대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영국이 40억 파운드 규모의 잠수함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 40억 파운드, 거의 뭐 한화로 6조 원 가량의 이런 엄청난 돈인데 설계 계약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롤스로이스사가 원자로, 그리고 이 BAE 시스템스가 전투 체계, 그리고 밥콕 마린이 이 선체 설계 등등 해서 이 종합적으로 40억 파운드, 거의 뭐 6조 원 가량의 돈을 투입하는 이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거고, 자, 이게 마치면 자기네들 그 건조하고, 그리고는 호주에 지금 오커스 잠수함, 핵 잠수함 들어가죠. 호주는 선체는 영국으로부터 설계 지원받고, 그리고 전투 체계는 미국으로부터 지원받고, 이제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 설계가 이제 호주로 선체 설계는 들어갈 것이다 라는 건데,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원자력 잠수함 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기를 바랍니다. 자, 싱가포르가 그들이 가지고 있던 F-16 CD형 이거 60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거 전부 V형으로 성능 개량했고, 우리 한국 공군과는 달리 이렇게 컨포멀 탱크도 얹었어요. 그래서 이 컨포멀 탱크 하면 이 뭐 조금 더 개량 작업이 더 들어가면서 가망 인증까지 다시 받아야 되죠. 그런 과감한 결정을 하고, 여기다가 이스라엘제 파이슨 5 같은 이런 단거리 열추적 미사일 뭐 이런 것도 다 장착할 수 있게 했는데, 정말 남중국해의 이 가장 남쪽 말라카협 입구에서 강력한 통제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다가 대해서 우리 한국 공군의 F-15K 바로 다음에 샀던 에이사 레이더 버전이죠. F-15SG와 함께 주력 전투기를 쓰고, 그리고 지금 또 F-35 도입하죠. 정말 작지만 강력한 공군력을 가진 싱가포르가 되었습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을 68% 증액하는 러시아인데요. 68%. 바꿔 말해서 우리 한국이 108조 원의 국방 예산을 집행한다. 뭐 저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하자라고 해도 저는 박수 칠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이 갑자기 한 40조 원, 50조 원의 국방 예산을 더 쓰게 되면 다른 부서에 있는 예산을 끌어와서 그 부서 예산을 줄여야 되겠죠. 갑자기 돈이 확 늘어나는 거 아니니까. 그걸 우리 한국이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생각을 해보면, 우리 한국과 경제 총 규모가 비슷한 이 러시아가 이렇게 108조 원의 국방 예산을 쓰는 거, 이게 과연 얼마나 큰 국가적인 데미지가 올까, 이런 것은 이제 우리가 계산이 충분히 가능한 이런 상태가 되죠. 그래서 지금 경제 제재를 받고 있고, 또 세계 경기가 조금 더 하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직 이 천연가스나 석유 같은 이런 천연 자원을 팔아서 돈을 생산하는 이런 러시아가 과연 이 108조 원의 국방 예산을 감당할 수 있나? 그런데 108조 원 책정 안 하면 또 전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108조 원 책정하면 다른 부분에서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부분의 민생, 이 부분의 불만이 어마어마하게 쌓일 수가 밖에 없죠. 그래서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에서 하는 것을 선택했는데, 일단 전쟁은 또 치르고 이겨야 되니까 이게 이제 러시아의 또 큰 분란의 소지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 뒤에 보이는 제법 큰 군함이 5,500톤짜리 일본의 모가미급 호위함이죠. 쿠마노함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두 척의 배는 마리너와 레인저 무인 수상정이에요. 미국은 이 무인 수상정에 컨테이너를 얹어서 그 컨테이너에서 SM-6 그리고 토마호크 이런 걸 발사하죠. 그래서 이번 훈련에서 연안 전투함하고 이 쿠마노가 데이터 링크를 주고 표적 정보 주고, 그래서 여기는 발사만 해주고 유도는 또 저쪽에서 해주고, 이런 유무인 복합 전투 훈련을 했다라는 건데, 이런 훈련을 통해서 유무인 복합 전투 이 전술이 이제 생기겠죠. 우리도 사실은 앞으로는 다 이제 유무인으로 가야 되니까 유심히 살펴봐야 되고, 동맹이니까 그 자료 주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중요 소식 첫 번째입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우크라이나 에이테킴스 공유에 대응하기 위해 이란에서 대량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구매한다는 소식입니다. 이미 도입할 모델까지 확정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유엔 안보리 제재 시한이 만료되는 10월 18일 이후 미사일 인도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전술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고
부족한 미사일 재고를 채우기 위해 이란에서 대량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도입하기로 했으며 곧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고 뉴스위크가 복수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현지 시각 10월 1일 보도했습니다. 이번 계약은 오는 10월 18일부로 만료되는 UN 대이란 미사일 금수 조치 해제에 따라 준비되고 있는데요. 이미 러시아와 이란 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이어서 미사일 판매는 사실상 확정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구매하는 미사일은 이란이 개발한 파테 110과 줄피카르 두 종류인데요. 파테 110은 사거리 약 300km, 줄피카르 미사일은 사거리 약 700km의 모델로 두 종류 모두 500kg 이상의 탄도 중량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미사일은 북한과 시리아에도 관련 기술이 제공된 것으로 알려진 모델인데요. 명중 정밀도가 매우 뛰어나고 이동식 발사 차량을 활용해 자유자재로 진지 변환이 가능해 대응이 상당히 까다로운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전술 탄도미사일로 이스칸데르와 토치카-U 모델을 사용했는데요. 이들 미사일의 재고가 거의 바닥나면서 올해 초부터 이란산 미사일 구매를 추진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가 이란으로부터 대량의 탄도미사일을 구매할 경우 이 미사일들은 키이우와 하르키우 등 국경에서 멀지 않은 대도시들에 집중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우려되는데요. 이 불량 국가들의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국제사회가 보다 강제력 있는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파테 110, 줄피카르 300km와 700km를 날아가는 탄도 미사일인데 300km라고 해도 전선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다 때릴 수 있죠. 700km? 그러면 키우까지 때릴 수 있는 그런 사거리가 되는데 이런 탄도미사일이 대량으로 들어가게 생겼습니다. 자, 이게 파테 110인데 이 파테 110 같은 경우에 이란이 이걸 가지고 대함 탄도미사일을 만들었다 라고 선전할 정도로, 그래서 거의 나무로 만든 이런 항공모함 바다에 띄워놓고 파괴하는 동영상 공개했었죠. 그런 미사일이기 때문에 나름 약간 정확한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런 것들을 이란과 미사일 거래를 금지하는 금수 시한이 10월 18일인데 그 끝나자마자 바로 그냥 거래하는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니까 유엔 차원의 제재는 안 되겠죠. 왜냐? 러시아가 거부권 행사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심층 분석을 통해서 러시아 같은 이런 불량국가 안보리에서 퇴출시키든지 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방법도 신흥일 국방TV 심층 분석을 통해서 알려드렸었죠. 자, 지금 이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또 장거리, 제법 장거리죠. 700km면 이런 탄도미사일이 다량 들어가게 되면 이 전선이 아닌 후방 지역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그 민간인 변전시설, 발전시설 이런 거 작년처럼 또 때리겠죠. 그러면 올해도 또 우크라이나 시민들이 혹독한 겨울을 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런 짓을 하는 이 국가들 정말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제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입니다. 인도가 대규모 포병 현대화 계획을 발표하고 나섰습니다. 신형 곡사포 400문 이상을 조달하기로 했는데 이 가운데 상당량은 인도군에서 큰 호평을 받고 있는 K9 자주포가 될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수출한 물량 이상의 추가 수주가 예상됩니다. 인도 정부가 지상군 화력체계 현대화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대규모 곡사포 조달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52 구경장급 포신을 갖춘 신형 곡사포 최소 400문 조달 사업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복수의 인도 매체들이 10월 2일 보도했습니다. 인도 현지 ANI 통신 등은 인도 국방부가 내각에 400문 이상의 155mm 52 구경장급 곡사포 구매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내각 고위급 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인도군은 중국, 파키스탄과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기존의 130mm급 야포 체계를 서방 표준인 155mm 규격으로 교체하기로 하고 대규모 곡사포 도입 소요를 재개했는데요. 이번 사업으로 자주포와 견인포 두 종이 함께 도입될 예정입니다. 현지에서는 헬기 수송이 가능한 초경량 52 구경장 155mm급 견인 곡사포 납품과 관련해서는 3개 업체의 제안이 접수됐고 자주포 납품 사업은 L&T 그룹이 단독 제안이 들어왔다고 전하고 있는데요.
L&T는 우리나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현지 협력업체로 K9 자주포를 기술 도입 생산한 바 있는 기업입니다. 지난 2017년 K9 자주포 100문 도입 계약을 체결했던 인도는 전방사단 4개, 군단 직할 포병 여단 3개 공급할 물량으로 250문 이상의 추가 소요가 있음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이번 사업을 통해 최소 150문, 최대 200문 안팎의 K9 추가 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인도가 200여 문의 K9을 추가 도입할 경우 추가적인 부품 수출과 로열티 수익이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더해 K9 성능 개량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어 인도 K9 수출에 따른 추가 이익은 당초 기대한 것보다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K9 100문을 인도가 라이센스 생산했죠. 그리고 인도 하면 무기 생산하는데 정말 40년, 50년 다반사로 걸리는 그런 나라인데 이 K9을 생산할 때 한화에서 사업 관리를 워낙 잘해줘서 이 예정했던 시기보다 더 빨리 생산을 할 수 있었고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죠. 그래서 이 모디 총리가 직접 K9을 탑승하고 아주 좋다, 샨티를 연발했던 그런 자주포입니다. 자, 인도가 북서쪽으로는 파키스탄, 그리고 북동쪽으로는 중국과 전쟁, 그리고 전쟁에 준하는 지금 이 대치를 하고 있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인도 군사력 튼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 이 K9 도입할 때 군에서는 250문이 필요하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100문만 도입을 했으니까 당연히 150문의 추가 소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니까 계님포 또 그리고 차륜형 자주포 이런 것들은 너무 약하다라는 이 교훈을 얻게 됐죠. 그래서 계님포 소요가 더 많아질 수 있어요. 그래서 400문의 야포가 필요한데 그 중에 일부는 헬기로 슬링해서 고지대까지 그냥 신속하게 가서 사격할 수 있는 이 초경량 155mm 야포, 이를테면 미국의 M777 같은 거죠. 그리고 또 일부는 이제 중화기로 155mm 52 구경장 자주포. 근데 이 견인포는 3개 업체가 제안에 들어왔는데 자주포는 L&T 하나만 들어왔다. 그럼 K9 하나죠. 왜냐, L&T가 K9 라이센스 생산하는 회사니까. 그래서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직접 판매하는 거 아니니까 마진 적겠네. 직접 판매하는 것보다는 마진 적겠죠. 그러나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다른 일 지금 납품할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기까지 할 것 없이 여기서 로열티 주고 또 부품은, 중요 부품도 우리가 또 수출하죠. 이런 이익을 얻게 되는데 이게 무려 최소 150대에서 200대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어지는 우리 K방산의 승승장구 소식을 추석 끝나자마자 전해드리게 되어서 기쁩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